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으로만 보다가 스트리밍은 처음이네요. 네, 오늘 처음 해가지고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한 지난주? 이번 주 초에 이번에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질문들 위주로 제가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뭐 나이라든지 본업이라든지 여자친구는 뭐야, 뭐 실제로 공을 차는지 피파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많다. 이거 어떻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까? 먼저 인사를 드리면 반갑습니다. 맹피셜입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이고요. 본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PD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유튜브 하면서 외주 PD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 유튜버로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PD로서도 축구 관련 콘텐츠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 연출하는 게 꿈이라면 꿈입니다. 실제로 공을 차는지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축구 보는 걸 좋아했지 하는 걸 그리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피파 얘기도 여쭤보시는 분이 있네? 피파는 가끔씩 합니다. 가끔 이제 공경 돌리는데 월클에서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걸 보면은 재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피파보다는 FM을 좋아해요. 제가 직접 뭐 손으로 컨트롤을 요구를 한다기 그런 거보다는 좀 머리 싸움이나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해서. FM 하실 생각 없나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은 꼭 하고 싶어요. FM 이런 방송도.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 라이브 공지 영상에 제일 많이 여쭤보셨던 질문이 응원하는 팀이 어디냐, 언제부터 응원했냐, 이유는 뭐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네요. 응원하는 팀 사실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축구 분석 영상이나 전술의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어떤 팀을 응원한다고 밝히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편견을 가질까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영상에서 응원하는 팀에 대한 그런 감정을 담지는 않습니다. 응원하는 팀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맨유 응원합니다. 처음 해외 축구를 접한 거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해버지가 맨유에서 뛰고 있을 때, 그쵸? 박지성 선수 맨유에서 뛰고 있을 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박지성 선수 개인을 응원했을 뿐이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응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후로도 축구는 보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도 접하고 했지만은 특정 팀을 선택해서 응원하지는 않았어요. 내 모든 걸 이 팀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이제 PL이나 뭐 어디 리그를 보든 눈에 띄는 팀이 있잖아요. 어느 팀이 잘하네? 누가 잘하네? 이런 것들이 눈에 있어도, 눈에 보여도 내가 이 팀에 모든 걸 걸어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퍼기경 계실 때 맨유 팬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던 중에 좀 마음을 굳히고 내가 이 팀을 응원하고 싶다, 내가 이 팀의 서포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딱 하나 있거든요. 19-20 시즌, 아마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스포르팅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맨유로 이적을 해왔어요. 당시에도 이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유 경기는 보고 있었고 맨유뿐만 아니라 빅식스 팀들의 경기는 잘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부페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페 플레이는 충격적이었어요. 뭐 패스, 플레이메이킹, 중원에서 뭐 파이널 서드로 이어지는 그런 시퀀스에서의 공격력, 뭐 창의성, 뭐 결을 살리는 패스,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브루노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냐면 아까 제가 언제라 그랬지? 2020년 1월 그때가 아마 이적해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2월에 바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4번인가 이달의 선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그 이전에 해리케인이 있었던 기록을 깼던 거거든요. 이달의 선수상을 한 해 동안 최다 수상한 선수.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팀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를 통해서 맨유라는 팀이, 뭐 그때도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맨유라는 팀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봤었고 그 감정이 점차 쌓여서 팀 자체에 대한 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축 자체를 본 지는 꽤 됐지만 응원하는 팀이 생긴 거는 이제 겨우 4년 차다. 맨유 라이트 팬이다. 팀이 잘하든 못하든 서포트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맨유를 서포트하고 있고 팀이 잘 되길 바라면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선택해서 응원하기 시작한 팀인 만큼 그 팀이 뭐 아까 말했듯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계속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안토니 응원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무엇인가요? 전술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리스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맨유 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르디올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이유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축구 전술이나 그런 감독의 철학, 축구 철학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라는 인물이 현대 축구의 메타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리누스 미엘스, 유한 크루이프에서 이어지는 그런 토탈 풋볼의 적자고, 또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인 포지션 플레이의 개발자고, 이전 크루이프가 일으켰던 그런 축구 전술혁명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킨, 좀 더 극대화해서 얘기하자면 완성시킨 전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은 과르디올라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막 흔히들 그러잖아요. 과르디올라류 감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축구에서는 그 사람 자체를 추종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전술을 받아들이는 감독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 팀의 발에 볼이 붙어있으면 우리가 실점할 일이 없다, 이게 기본 철학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토대로 높은 점유율의 축구, 볼의 소유를 통한 경기의 지배, 이거를 실천하는 게 펩의 축구잖아요. 특히 우리 팀의 공간을 강조하는 포지션 플레이는 이미 선진 축구의 감독들이 채용하는 전술들이 됐죠. 아마 이런 펩을 좀 추종하는 그런 현상은 이번 24-25 시즌의 경우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더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또 질문 주셨던 내용이 채널 이름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분들이 많으시네요. 왜 채널 이름이 맹피셜인가요? 채널 이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는 2대 맹피셜입니다. 1대 친구가, 채널을 맨 처음 만든 친구가 따로 있고요. 그 친구가 한 3년 전까지 운영을 하다가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그 친구를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1대 친구는 저랑 맨 처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대학 같은 과 동창이에요. 이 친구랑 대학 다닐 때부터 그냥 축구도 같이 보고 관련 얘기도 진짜 많이 나눴고,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유튜브 채널 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보고, 와 이거 이런 콘텐츠 너무 좋다, 이런 콘텐츠 재밌겠다라고 막 감히 의견도 내보고. 그런데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채널 이름이 맹피셜이잖아요. 그래서 그 맹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 맹은 뭐 팀 비하 단어가 아니라 그 친구 원래 이름에서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제 파생된 별명이 맹땡땡이었는데 이름에 관련된 거지 팀에 대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를 그만두고 현생을 살게 됐고 직장 다닙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채널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도 정말 고맙게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여줬고, 막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오해를 줄 수도 있다,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네가 채널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 기회에 채널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맹피셜 이름을 쓰고 맹피셜로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가 3년 전까지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구독하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셨을 거잖아요. 그 친구를 구독했던 그 기존의 채널 구독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친구에 대해 개인적인 좀 리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그 친구랑 대화하고 축구 얘기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리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널을 물려받은 이상, 지금은 걔가 그만뒀더라도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녀석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좀 채널 이름이 이어가는 게 옛날부터 맹피셜을 좋아해 주셨던, 그리고 구독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또 그 친구에 대한 제 나름의 리스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채널 이름으로 아까 친구가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실제로 맹군데 뭐 어떠냐, 뭐 오해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실제로 맹군데 뭐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맹구라는 표현이 팀을 놀리는 표현인 거를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이 맹구라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도 같은 맨유 팬인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우리들끼리도 막 서로 맹구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없는데,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자면 너무 거창한데 나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맹이라는 단어가 팀을 놀리는 표현에서 시작된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혹여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목표, 욕심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축구 콘텐츠를 만들므로 인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영향력을 이런 축구계에 행사함으로써 맹구가 좀 더 멋진 이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활동 이름을 맹피셜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채널 이름에 맹구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제 별명이랑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일 뿐 뭐 채널 콘텐츠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여러 클럽들의 축구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자. 아까 뭐 질문 내용으로 또 돌아오면은 기억에 남는 경기가 무엇인가요? 축구 경기들 중에는 엄청 훌륭하다 평가받는 명경기들이 많잖아요. 뭐 패러다임 변화의 기점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팀 부활의 신호탄이 됐다던가 그런 다양한 의미로 명경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보다 보니까 그런 훌륭한 경기들도 물론 좋고 기억에 오래 남지만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경기력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기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19-20 시즌 맨체스터 더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1대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얘는 맨시티 팬이고 저는 맨유 팬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제 자취방에 치킨 시켜놓고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치킨 먹으면서 축구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봤는데 내 기억에는 그때 솔샤르가 3-4-1-2를 썼던 것 같아. 백스리 썼었는데 후방에 쇼, 맥과이어, 린델로프 놓고 전방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아마 마샬이랑 다니엘 제임스 있고 그 아래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1대 그 친구랑 엄청 흥분하면서 같이 보기도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극적인 승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맥토미니가 맨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세기골 박은 경기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맥토미니의 골이 너무 기억에 오래 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방에 있던 볼이 여기 좌측면에 있던 이갈로한테 떨어집니다. 근데 이갈로가 등 따게 되니까 시티 수비들한테서 볼을 지켜내요. 그리고 뒤에 있던 아마 프레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측면을 파고드는 프레드한테 스무스하게 볼을 밀어줍니다. 그럼 시티의 수비진들은 이갈로한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있던 프레드한테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가 패스를 이렇게 중앙에 있는 동료한테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프레드가 그렇게 패스에 세밀함이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길게 가요. 그래서 이 볼이 그대로 골키퍼 에데르송한테 헌납됩니다. 근데 이게 1대 0이잖아. 시티가 빨리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에데르송이 급한 마음에 빨리 역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 좌측면으로 손으로 볼을 뿌립니다. 했는데 문제가 아까 프레드가 패스가 어긋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데르송도 그랬어. 손으로 던졌는데 볼이 길게 떨어져요. 이쯤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길게 갑니다. 이 볼을 후방에 있던 맥토미니가 쭉 원터치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중거리 골을 꼽잖아요. 와, 저는 이때 이 골이 아직도 좀 기억에 오래 남는데 이때 당시에 맥토미니가 넣은 골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넣어서 물론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 달려가는 그 세레모니가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 맥토미니가 또 맨유 선고 유스 아냐. 그러다 보니까 쭉 이제 미끄러지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비가 왔었나 그랬을 텐데 비가 와서 그런지 피치가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쫙 미끄러지면서 포효하는데 와, 그건 진짜 그림이더라고. 진짜 그 장면만큼은 진짜 그림이었다. 그 장면은 진짜 낭만이 있었는데 저도 그건 압니다. 맥토미니가 물론 단점이 명확한 선수고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감정이 생각나서 지금도 맥토미니를 막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자면은 저는 이 경기 19-20 시즌 맨체스터 더비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좋아하는 선수 여쭤보신 분이 있네. 좋아하는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좋아하고요. 맨유 이적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중원에서 파이널 서드까지 이어지는 시퀀스에서의 템포와 결을 살리는 센스 있는 패스가 진짜 일품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런 축구 도사형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기장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처럼
툭툭 볼을 뿌려주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진짜 치명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뭐 부페 말고 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에서 토니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중원에서 양측면으로 뿌려주던 그 롱패스가 너무 좋았고, 작년에 특히 중원에서 왼쪽 후방으로 떨어져서 상대 끌어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카르발 발베르데한테 툭툭 뿌려주는 거. 와. 그리고 최근에 좋아하는 선수는 필포든. 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예리한 위치에 공간을 차지하는 그 센스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필포든 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뭐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과르디올라가 뭔가 정성껏 자기 입맛대로 키워나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너무 기대돼요. 향후 5년이 기대되는 선수. 많은 선수들이 이제 시티로 이적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내가 과르디올라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포든 같은 경우는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같은 의미로 콜 파머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파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시티에서 첼시로 이적하면서 자기 포텐셜을 제대로 막 터뜨리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던 재능이 나온 건데 자기한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기대가 부여될수록 자기 포텐셜을 200% 발휘하는 사람들. 파머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부담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개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선수. 파머 같은 경우는 첼시로 오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스털링이 꼬셔서 갔거든요. 스털링이 스탠포드 브리지가 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판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갔는데 첼시로 딱 이적하고 오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좀 많은 자유가 부여됐잖아요. 특히 포체티노가 전술적으로 파머한테는 좀 많은 자유를 부여한 편인데, 이렇게 많은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자기 재능을 더 발휘하는 것 같아. 보통 어린 나이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20살, 뭐 21살, 20대 초반 이럴 때는 이런 부담이나 책임이 주어지면 오히려 막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파머 같은 경우는 그 반대 행보를 보이는 게, 예전에 콜파머 분석 영상에서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첼시가 최근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온 엔조 마레스카가 잘해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지휘를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다른 감독이 오든 파머는 첼시 리빌딩이랑 미래 계획의 핵심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선수 꼽자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토니 크로스, 필포든, 콜 파머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포든이야 뭐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계속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파머도 자기 재능을 200%좀 끌어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더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노 얘기 안 했네. 마이노는 아까 포든이랑 파머 얘기했잖아요. 포든이랑 파머는 아무래도 좀 위쪽에서 볼을 만지는 경우가 많고, 마이노 같은 경우는 포지션상 조금 더 아래쪽에서 볼을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압박이 좀 심하고 거친 프리미어리그 특성상 이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한테 저는 꼭 필요한 게 침착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이누 같은 경우는 아마 얘가 지금 19살인가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19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정말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침착함을 보여준다는 게 대단한 거야. 괜히 잉글랜드 레전드들이 이번 유로 경기에서 막 마이누 굉장하다, 마이누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네오스가 장기적으로 맨유 장기 플랜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가 납볼세일 박은 선수가 3명이잖아요. 호일룬, 가르나초, 마이누 이 셋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누가 맨유 중원의 핵심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 선수들이 항상 그렇듯이 두 가지 전제 조건, 부상 없이 그리고 좋은 애티튜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거 질문해주신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원래는 PD 일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콘텐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영상을 만드는 일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고,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부분은 영상 내용입니다. 보통 제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 텀으로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3, 4일 정도는 그 대본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소재 선정하고 그리고 자료 조사하고 또 대본을 쓰는데 한 3, 4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제가 아무리 막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모든 팀이랑 모든 선수와 모든 감독의 역사, 전술, 철학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조사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해외 아티클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그렇게 정한 소재와 데이터 위에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팀에 부임한다 했으면은 그 감독은 이전에 막 여러 팀들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에서 어떤 축구를 했는지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이 세 팀에서
어떻게 자신의 축구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주관적인 얘기랑 논리들을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른 축구 유튜버분들, 요즘 축구 유튜버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축구 유튜버분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이 주관적인 부분에서 설득력이랑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 영상 콘텐츠를 봐주고 또 좋은 반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소 좀 시간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하나 대본 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던 거 있습니다. 아까 대본 쓰는데 3, 4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딱 한 병 그거 전에 테나의 유임 찬성 반대 영상 올린 거, 그거는 대본 1시간 만에 다 썼어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테나의 유임 얘기가 나왔을 때 유임에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 두 의견을 놓고 제가 각각의 빙의해서 각각의 논거랑 주장들을 풀어내는 영상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고민하고 했던 문제라 그런지 진짜 뭐 1시간 만에 뚝딱 대본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의 영상들은 한 3, 4일 정도 걸린다. 어쨌든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영상에 얘기해 주셨던 댓글들은 대부분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해봤는데 이번 시즌 종종 이렇게 그냥 방송 켜가지고 축구에 대해서 뭐 떠들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 뭐 제가 올리는 본 영상도 사랑해주시고 가끔씩 이제 라이브 방송 켜면은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떠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